자, 글로벌 증시 투나잇 오늘의 첫 순서는요. 내일장 수익을 안겨줄 종목의 단서를 포착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탐정 미스터 한으로 출발할게요.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씩씩하게 네. 출발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 내용 바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시장의 증거는요. 네, 오늘의 증거는 1위, 2위였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에 보고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인가 했는데 더 큰 범위로도 1위, 2위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뭐 지난해 우리가 한국 증시가 너무 부진했었죠. 네. 한국 증시가 너무나 부진해서 그러면서도 이제 올해 증시를 한번 좀 기대를 하자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생각보다 지금 빠릅니다. 올해 2021년 을사년 대한민국 증시가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상승률 코스닥이 1위고요. 코스피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상승률 측면에서는 또 올해 한 해 증시만 본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의 출발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의 어떤 상승 분위기만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1, 2위라고 하는 그런 상승률이 조금은 낯설고 또 이런 상승률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라고 못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가 워낙에 소외되고 저평가됐기 때문에 주변 여건들이 조금만 개선만 더 돼준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1, 2의 상승률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분명하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는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신호도 분명히 있다는 거 꼭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가 이제 1, 2위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코스피가 21선을 돌파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61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단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추세로 반전하려는 기술적 분석상의 긍정적인 시그널도 일단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고요. 수급이 전반적으로 약간 개선됐습니다. 막판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매수 규모가 줄어들고 또 일부 코스닥 종목에 대한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수급이 어느 정도 개선되는 상태에서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제약주라든가 상당히 많은 업종들이 동반해서 강세를 기록했고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돼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참 연초 증시치고는 너무나 좋다라는 그런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CES 2025를 앞두고 나서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세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급등이 나타났고 이들 종목들이 강세가 전반적인 지수의 상승장을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문제는 현재와 같은 반등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건데요. 일단은 현재의 상승장은 제가 보기엔 지속적으로 급등세가 곧바로 이어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거로 일단 보여집니다. 최근에 급등세가 나타난 것도 참 대단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급등세가 계속해서 연출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주변 여건 자체가 약 불확실성이 좀 있다는 측면이겠죠. 다만 제가 이제 지난해 연말에도 언급드렸듯이 올해 증시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 변수가 하나씩 점차적으로 해소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 올라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음을 언급드렸듯이 시장은 점진적인 반등세가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최근 이틀 동안 주가가 좀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멀리 가기 위한 이제 첫걸음을 뛴 시장인 만큼 또 아직까지 주변 여건 자체가 불확실하지만 기대의 언덕이 분명히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멀리 가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이 추세 전환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점을 가장 잘 신중하게 체크를 해야 할지 내일의 단서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단서는 수급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지난해에 제가 제일 많이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바로 수급이죠. 그렇죠. 외국인들의 수급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저평가됐고 너무나 저평가된 그런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지금도 국내 증시가 오늘 강하게 올라갔던 것은 국내 증시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만큼 가장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나타난 것이고요. 일부 제조업 지표가 좀 개선됐고 CES 2025라는 그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반등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 뒤에는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러한 반등세가 진행이 된 거로 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고 장기간 동안 소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그 수급의 연속성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들어오느냐가 이게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난해처럼 외국인들이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불안한 어떤 수급 때문에 증시가 밀렸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겠고, 더 중요한 것은 지난해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장의 여건들, 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던 이런 불확실성 여건들이 조금씩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랐다 약간 눌리거나 쉬어가는 과정은 나오더라도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단 정치적인 변수가 되겠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뭐 대통령 관련된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겠고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되면 올해에는 대대적인 어떤 금리 인하라든가 경기 부양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고요.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고,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이달 말에 출범을 합니다. 트럼프라고는 단어 이름만 나와도 시장이 벌벌 떨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트럼프라고는 악재가 증시에 워낙에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올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되면서 증시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큽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큰 게 3월 말에 있을 공매도죠. 지금 벌써부터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전산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는 시점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서서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를 유발시켰던 그런 불확실성 요소가 해소가 되고, 또 삼성전자도 이틀 동안 반등이 났었죠. 이런 것들을 해소가 됐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어서 급격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조심스러운 반등세는 꾸준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지시 바라고요. 네. 조선주들 역시 이제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올라갔는데요. 반도체가 모두 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해처럼 HBM 관련주들의 일부 종목 중심의 선별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요. 올해 게임 산업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시라고 했었죠. 게임 관련주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이런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성 있는 이런 섹터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6개월 동안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 또 수급 동향들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아래쪽 하단 쪽이 외국인 투자가들,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수급이고요. 코스피장. 그리고 이제 파란색 선이 개인들, 그리고 녹색 선이 기관입니다. 그리고 검정색 선이 연기금인데요. 현재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줄기찬 매수세가 멈추고 살짝 꼬리를 위로 올리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실 겁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한국 증시에서 매도세가 이제 클라이막스까지 왔고요. 최소한 매도가 진정되면서 살짝 매수세가 들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그만큼 한국 증시가 저평가됐다고 판단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수는 어느 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진정되고 있는 부분들 일단 보시기 바라고요.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개인들은 매수했다가 팔아내고 있습니다만 기관들은 매수가 살아있는 모습도 보이실 거예요. 결국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는 조짐들이 연출되고 있는 만큼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보시기 바라고요. 그림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 증시가 워낙에 부진한 양상들을 보이다 보니까 한국 증시를 빠져나가서 서학개미로 이동하는 그런 자금 이탈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랬던 그 자금들이 최근에 증시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한국 증시로 유턴하는 모습이죠. 최근에 고객 예탁금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연출될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고객 예탁금이 무려 25조 정도까지, 2조 5천억 정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이 또 한번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고객 예탁금이 완만한 하락세를 보고 관망세를 기록하다가 최근 증시가 저점을 찍고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것이 확인되니까 지금 증권시장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들어오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가 투자의 메리트가 있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신호가 계속 포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의 이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는 가운데 결국은 수급의 연속성이 분수령이 되겠고요. 그 안에서 조선과 반도체, 게임주에 대해서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포트폴리오도 체크가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리뷰 종목은 어떤 종목부터 만나볼까요? 일단 뭐 조선주는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우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오면서 조선주들의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지고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장기에서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오늘까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낙폭 과대주의 순환 반등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 먼저 올랐던 종목들 그리고 먼저 쉬었던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결국엔
조선주는 올해 증권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한 말씀 듣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선주가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일단 주도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멀리는 올해 1년 내내도 장을 주도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낙폭 과대주들로 순환매가 일단 돌고 나면 이제 기존의 주도주들로 시장의 수급이 다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오늘도 하나오션도 장 막판에 2%까지 올라갔는데요. 현재 구간 약간의 출렁거리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면서 반등이 이어질 겁니다. 약간의 눌림이라든가 기간 조정이 나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들고 가는 전략 주겠고 조선주들만큼은 올해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분명히 넣어둬야 된다. 시장의 주도주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현대힘스 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큰 상태에서 현대힘스의 주가는 거의 주가가 못 올랐던 종목이죠. 실적이 좋고 소외됐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거의 못 오른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플랫폼을 형성하면서 횡보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긴 횡보 장세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주가가 장대 양봉을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일단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중에 이렇게 실적이 점수 못 갔던 종목들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길목을 잡고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개별적인 측면에서 자, SOS랩이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주 말에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주가 강세 출발의 약밥설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라이다와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 성장주로 급격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는 지금 테슬라를 중심으로 그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이다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계속 부각이 될 겁니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지고 약간의 출렁거릴 수 있는데요. 현재 거래량 패턴이라든가 추세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조정의 폭은 깊지는 않을 겁니다. 약간의 눌림과 기간 조정은 날 수 있어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과 함께 아직은 살짝 눌림이 나올 때는 저가 매수 관점의 대응 전략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리뷰 종목 한화오션과 현대힘스를 통해서 이 조선 관련주는 포트폴리오에 꼭 담아둬야 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SOS랩도 여전히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디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내일장 발견 종목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내일의 발견 종목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네. 매니저님과 계속 함께 하셨다면 또 익숙하실 텐데요. 그렇죠. 일단 계속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또 이제 쉬어가는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 조선주들이 좀 많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낙폭 과대주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낙폭 과대주 쪽으로 많이 좀 쏠림이 좀 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좀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조선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종목에 대한 접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HD한국조선해양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조선주들 중에 가장 강력한 실적 성장주 업종 대표주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오션이라고 하는 종목은 MRO 시장, 미국 시장 진출에 따른 성장 가치가 크게 부각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주목해야 되겠습니다만 HD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로서의 성장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조선업황은 계속해서 호황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고요. 지금 환율 상승세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환율이 급등했다가 약간 눌린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1,400원 이상의 환율이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조선주들의 실적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올해부터 이제 LNG선 인도가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려 이제 180척 이상의 LNG선 인도가 시작되는 건데 고부가 가치의 LNG선 인도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그것이 실적으로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결국에 지난해에도 강력한 실적 호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실적 점프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봤을 때 주가는 상대적으로 아직은 덜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이겠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도 수주 목표를 전년도 대비 한 33% 정도 높게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난해 목표 수주를 크게 초과 달성을 한 그런 상태에서 올해도 33%까지 높여 잡을 정도로 올해도 조선 수지에 대한 자신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미국의 조선 시장이 열리고 인도의 조선 시장이 열린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조선주들에 대한 성장성이라고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크게 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1차 상승에 따른 눌림을 주고 재반등에 나서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도 또 눌림이 나오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패턴들이 이 밀집대 대기 매물을 소화해내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거래량이 더 줄어들면서 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서 들어왔었던 그 거래량, 매수세가 거의 물량이 안 나오고요. 물량이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이 강화될 겁니다. 대형주지만 앞으로 중소형주처럼 좀 더 가벼운 반등세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눌림 조정이 아마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요. 자, 조금 밀릴 때마다 저가 매수 필요합니다. 자, 오늘 종가 22만 5천 원 선을 중심으로 약간의 눌림이 나올 때 저가 매수 전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목표가 27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조선주의 주도주로서의 위상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안에 그 안에서 대장인 HD 한국조선해양 수급에 대한 기대감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과 함께 하셨다면 이미 이 타이밍을 선점하셨을 텐데 이번에 마지막 저가 매수의 기회도 함께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매니저님 못다 방송에서 전해주신 이야기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제가 오늘은 무료 방송을 했습니다. 원래 화요일과 목요일 날 정규적으로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제가 SK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언급드렸던 조선주들 때문에 이제 오늘 무료 방송 진행했는데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 그리고 조선주들에 대한 전략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꼭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가셔서 한규수 검색하시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도 꼭 한번 녹화 내용들 보신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보시면 올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화가 워낙 빠른 만큼 이 정규 일정 외에도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니까요. 유튜브에 한규수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